우리가 교과서 문제를 풀어보기 전에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신발끈에 대한 경우의 수 한번 보고요. 정말 신발끈, 여러분들이 뭐 신발끈 아무렇게나 묶으면 되지, 그렇다고 덜 묶으면 안 되잖아? 막 구멍 듬성듬성하게 묶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또 새 신발 사면 막 누가 이렇게 신고식하면 막 우씨 그러고 열받기도 하죠. 오야 띵아 막 그러면서. 그만큼 이제 신발끈도 좀 우리가 묶어볼 때 예쁘게 묶어보고 싶은데 좀 독특하게 한번 묶어볼까? 뭐 그런 생각도 분명히 해봤을 겁니다. 그때 과연 몇 개의 경우의 수가 얼마나 나올 수 있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자고요. 직접 해보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제 오늘은 우리가 6단원 마지막 단원이 되겠습니다. 확률을 볼 차례인데, 우리가 앞서서 봤던 내용들은요 바로 수, 그리고 대수라고 불리우는 방정식과 함수, 그리고 그 다음으로 도형이라는 내용을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배우는 확률 단원인데, 2학년 수학의 끝이면서 또 우리가 나중에 고등학생 됐을 때 다시 볼 확률이 되겠습니다. 3학년 때는 확률이 아니라 통계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나중에 다시 공부할 이 확률이라는 게 과연 어떤 것이냐? 자, 이 확률에 대한 것으로는 역사적인 이야기도 있고 어떤 게임에서부터 시작됐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존 내시라고 설명했었죠. 자, 뷰티풀 마인드의 영화 그 주체가 된 존 내시가 게임 이론이라는 것을 만들면서 바로 노벨 경제학상까지 있던 그런 일화도 있었어요.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한 확률 이제 시작하는 건데, 자, 교과서를 한번 읽으면서 이제 앞서서 배웠던 내용과는 좀 다른 영역이거든요. 이것이 대학으로 갈 때 문과로 취급되기도 합니다. 가끔 대학에 따라서요. 그러나 보통은 이제 통계학과가 수학 이과로 들어가 있긴 한데, 수학에 놓지 않으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문과로 가서 통계학과만 단독으로 남아있자니 양이 좀 부족한 듯 싶기도 하고, 그래서 수학에 슬쩍 끼워져 있는 것이 아닌가 선생님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우리가 교과서를 보면서 이 확률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우리가 배울 내용들이 어떻게 시작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본문 이제 시작 부분에 나오는 건데요. 선생님이 한번 읽으면서 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또 마음속으로 따라 읽으면서 확률의 시작을 같이 음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료를 분석하여 미래를 예측하려면, 네, 지금 보이죠? 자료를 분석하여 미래를 예측하려면 기상청에서는 현재 또는 과거의 날씨에 대한 관측 자료와 그리고 그 변화를 바탕으로 미래의 날씨를 예보합니다. 하나도 안 맞아, 그치? 꼭 우리가 우산 가져갈 땐 비 안 오고 안 가져갈 때 비 오고 막 그런 경우 허다하죠. 그렇지만 최신 그리고 가장 근접한 믿을 수 있는 결과라는 거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기예보를 보거나 듣고 외출을 할 때 비가 올 경우에 대비하여 우산을 챙기기도 하며 널어놓는 빨래를 걷어두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한 많은 자료를 분석하여 미래를 예측하는데, 이때 보통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경우를 선택하게 됩니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일어날 확률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러한 가능성을 수로 나타낼 때 확률의 원리를 과거와 현재의 자료를 분석하여 불확실한 미래를 예측해야 하는 경제, 의료, 군사 등의 분야에서 확률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도구가 역시 가능성을 놓고 우리는 따져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길 수 있을 때, 그리고 내가 가능성이 높은 것을 택할 때 그 선택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기존에 있는 내용,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그것을 토대로 앞의 일을 예측한다. 지금 한참 선생님 조금 전에 조금 보고 왔는데 두산과 KT의 플레이오프가 시작이 됐죠. 그 야구도요, 감독 또 코치들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대타를 기용하기도 하고 작전을 쓰기도 하고, 그러는 게 또 야구의 맛 아닌가 싶어요. 그냥 사람이 나가서 내 기분대로 칠게요가 아니라 데이터를 이용해서 확률 게임을 한다는 거죠. 야구도요.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으로 또 야구를 보면 이런 부분도 있었구나 하고 재미를 느낄 수 있겠습니다. 두산 화이팅! KT 응원하는 친구 있나요? 네, KT도 화이팅! 이기는 편 우리 편. 네, 우리 다 같이 즐겁게 응원하는 야구를 보도록 합시다. 지금 야구 보는 게 아니고요, 수학해야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과거의 내용과 미래를 보면서 예측을 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확률의 점. 자, 그러면 교과서 다음 페이지 선생님이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의 수, 우리가 일상에서도 쓸만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과서 228쪽인데요. 자, 여러분들은 화면을 보고 선생님은 책을 읽으면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끈을 끼워서 신는 운동화나
구두를 한 켤레 샀을 때 종종 신발끈을 이전과 다른 방법으로 한번 메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전에 했던 방법을 되풀이하게 된다는, 새로운 방법으로 신발끈을 끼울 때 구멍의 개수, 끈의 길이, 끈을 끼우는 구멍의 위치와 순서 등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 그 경우의 수는 우리가 생각했던 진짜 잠시 후에 EBS 매스에서 이것을 한번 다뤄보자. 자, 이와 같이 우리 생활에서는 어떤 판단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해야 하는 상황을 흔히 만나게 된다. 이 단원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알아보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자, 궁극적으로 이렇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과연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무엇들이 있는가? 우리 또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교과서적 확률의 기본 내용부터 우리가 익혀나간다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중학교 2학년에서의 확률은요, 솔직히 정말 쉬운 편이에요. 여러분들이 처음 생각하는 영역이라서 힘들 수는 있지만 그것을 빨리 익히고 여러분들이 숙지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다만 고등학생이 되어서 확률을 배우게 되면 정말 머리 지끈지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초를 잘 닦아놔야 고등학교 때 확률할 때 어느 정도 흡수가 되고 또 나 중학교 때 확률 좋아했어, 잘했어 라는 자신감으로 고등학교의 확률을 접해야 그래도 좀 거북함이 덜 알겠다. 고등학교 확률 진짜 선생님들이 했습니다. 거기는요, 좀 수학하고 좀 전혀 다른 세상 같아. 거긴 증명이 아니라 경험을 토대로 어떤 통계적 수치를 끌어내는, 확률도 결국은 가능성이기 때문에 정확한 게 아니란 말이죠. 누구도 확률을 정확하게 100%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 있는 거, 뭐 가끔 그런 거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전체 100% 되는 경우는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보통은 헛다리 짚을 수도 있고요. 쉽지 않은 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교과서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과연 이 확률에서 경우의 수라는 것은 어떤 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 안으로 한 발짝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경우의 수라는 내용 중에 이제 사건과 경우의 수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교과서 229쪽입니다. 자, 이 내용에서 우리가 사건과 경우의 수의 뜻을 알고 그리고 교과서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오늘의 내용은 끝나게 됩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는 경우의 수에 대한 계산, 또 그런 것들, 어떤 경우의 수에 대해서 합과 곱이 이루어지는 경우의 수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를 해보겠지만 오늘은 여러분들 첫 시간이니까 가볍게 경우의 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짝 음미해보는 시간 정도로 목표를 두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뜻을 볼까요? 자, 사건과 경우의 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건데, 사건이란 동일한 조건에서 반복을 해보려고 합니다. 동일한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는 실험이나 관찰. 자, 실험, 관찰이에요. 실험은 우리가 무언가를 한다는 것이죠. 관찰은 본다는 겁니다. 동일한 조건에서 그 동일한 조건이 뭐 바람, 온도, 기온, 압력 등등 자연현상, 그런 것들이 모두 동일한 조건에서 우리가 똑같이 반복을 할 수 있다. 그 반복할 수 있는 실험이나 관찰들이에요. 그 실험 관찰에 의하여 나타나는 결과들을 우리가 사건이라고 한다. TV에서 뉴스에서 보던 사건이라는 말은 좀 뭔가 무시무시하거나 좀 흉물스럽거나 그런, 지금 뭐 어디 지역에 사건이 났습니다 뭐 하면서 교통사고부터 사고가 났습니다, 사건이 났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쓰죠. 자, 수학에서 우리가 보는 이 확률에서의 사건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깔끔하다, 깨끗하다 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어떻게 동일한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는 실험이나 관찰에 의하여 우리가 나타나는 결과를 바라보는 것,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는가, 그것이 바로 사건입니다. 그중 사건이 일어나는 모든 가지수, 그게 몇 개가 나타나? 예를 들어 주사위 하나를 던져요. 1부터 6까지 나올 수 있죠. 그 각각이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하나의 사건이고요. 또 2가 나올 수 있는 것도 사건, 3이 나올 수 있는 것도 사건이에요. 우리가 실험을 하는 거지. 그럴 때 나올 수 있는 것들이 각각 사건인데 그것들이 모두 몇 가지 있나요? 주사위 하나를 던졌으면 1부터 6까지 나올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의 수는, 주사위 하나를 던질 때의 경우의 수는 6이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이때
6개 아니에요. 이름이 어떻게? 경우의 수를 묻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숫자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숫자만 말해주면 충분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사건과 경우의 수로 이제 접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과서 문제를 풀어보기 전에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신발끈에 대한 경우의 수 한번 보고요. 정말 신발끈, 여러분들이 뭐 신발끈 아무렇게나 묶으면 되지, 그렇다고 덜 묶으면 안 되잖아? 막 구멍 듬성듬성하게 묶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또 새 신발 사면 막 누가 이렇게 신고식하면 막 우시시 그러고 열받기도 하죠. 오야 띵아 막 그러면서. 네, 그만큼 이제 신발끈도 좀 우리가 묶어볼 때 예쁘게 묶어보고 싶은데 좀 독특하게 한번 묶어볼까? 뭐 그런 생각도 분명히 해봤을 겁니다. 그때 과연 몇 개의 경우의 수가 얼마나 나올 수 있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자고요. 직접 해볼 일은 없겠죠. 자, EBS 매스에서 그것을 한번 보고, 또 두 번째로 죄수의 딜레마라고 하는 경우의 수에 따르는 굉장히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고 과연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두 개의 영상을 보고 우리 오늘 교과서 문제 간단히 풀어보면서 사건과 경우의 수 도입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잠시 후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세요.
잘 보고 왔으니까 이제 우리 교과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229페이지입니다. 사건과 경우의 수란 무엇인가? 생각 열기에서 다음 그림과 같은 알파벳 모양의 과자 10개 중에서 한 개를 고르려고 한다. 맛있겠다. 스마트폰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이 중에 고를 수 있는 과자는 모두 몇 가지인지 볼까요? 자, 10개의 과자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10개 중에 하나를 먹겠죠. 그러니까 고를 수 있는 과자는 모두 10가지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모음 모양의 과자를 고르는 경우는 몇 가지인지 물어봅시다. 모음이 뭐예요? 모음. 아, 에, 이, 오, 우 이거죠. 그러니까 A, E, I, O, U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모음 모양의 과자는 자, 처음부터 보면 SM 지나가고 A 하나 있고요. 또 쭉 지나가면서 O와 E가 있죠. 그러니까 3개의 경우가 있는 거죠. 자, 따라서 그때의 경우는 이제 몇 가지이냐? 3가지라고 말을 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사위 한 개를 던질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1, 2, 3, 4, 5, 6, 6가지가 됩니다. 이때 나오는 눈의 수가 짝수인 경우는요, 2, 4, 6이 있잖아요. 그래서 3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는 가지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직 경우의 수라는 말을 안 했습니다. 경우가 뭐 있어? 경우가 몇 가지야?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3가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자, 맨 밑에 셋째 줄 봅시다. 세 줄. 알파벳 모양의 과자를 고르거나 또 주사위를 던지는 경우와 같이 동일한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는 실험이나 관찰에 의하여 나타나는 결과를 사건이라 하고, 그리고 또 사건이 일어나는 모든 가지수를 경우의 수라고 한다. 230쪽 보겠습니다. 그러면 보기에서 주사위 한 개를 던질 때 소수의 눈이 나온다. 소수의 눈이 나온다. 그것은 사건이에요. 동일한 조건에서 주사위를 던질 때 실험이죠. 그리고 남이 보면 관찰이기도 하고요. 자, 실험과 관찰이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소수의 눈이 나온다. 그 결과가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때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자, 사건이란 소수의 눈이 나온다. 그것이 하나의 사건이고, 그리고 경우, 그럼 소수가 뭐 나오는데? 소수란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뿐인 2개 뿐인 수죠. 약수가 2개 뿐인 수. 네, 그것이 2, 3, 5가 있어요. 자, 그리고 그때 경우의 수를 물었다면 3가지가 아니라 3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사위를 하나를 던질 때 사건이 뭐야? 경우는 뭐 있어? 경우의 수는 얼만데? 이렇게 우리가 3가지로 분류를 해서 질문을 하고 답을 해줄 수가 있는 것이다. 알겠죠? 자, 그럼 문제 1번 보겠습니다. 1부터 12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공 12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공 1개를 꺼낼 때 다음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자, 다음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예요. 다음 사건이 1번도 사건이고요. 2번도 사건인 겁니다. 다시 한번. 자, 공 1개를 꺼낼 때 다음 사건이 일어나는 1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은 뭐예요? 공에 적힌 수가 10의 약수일 수 있는 10의 약수가 나오는, 다시 공 12개가 들어있다. 그 중에 첫 번째 사건, 우리가 알고 싶은 사건은 공에 적힌 수가 10의 약수가 나오는 경우예요. 우리가 공 하나를 뺄 때 10의 약수가 나온다. 뭐 있죠? 1, 2, 5, 10이 있죠. 1, 2, 5, 10 4가지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때 1번에서의 경우의 수는 4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공에 적힌 수가 4의 배수이다. 그럼 12까지 공이 있는데 12개의 12가 적힌 공이 있는데, 자, 그 중에 4의 배수이다. 그러면 이러한 사건이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이 있느냐? 4, 8, 12죠. 4, 1은 4, 4, 2, 8, 4, 3, 12 3가지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경우의 수는 3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어떤가요? 자, 여러분들 영상도 재밌게 보고 내용도 참 쉽게 여러분들 봤죠? 자, 우리가 이제 확률의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경우의 수 사건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한번 다뤄보는데 목적을 뒀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는 차차 계산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확률 경우의 수를 찾고 그것이 나중에 또 확률을 어떻게 구하는가까지 쭉 전개가 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제 확률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계속 공부 열심히 해주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시간을 마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